안녕하세요. 알쓸맥잡 문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모두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맥주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트라피스트를 좀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까만 맥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에요. 포터와 스타우트, 뭐 브라운 뭐죠? 브라운 에일, 뭐 밀크 스타우트,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책도 벌써 이제 중반 정도에 왔네요. 그래서 클래스 7이고요. 어둠을 밝혀라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이 본격적인 7번째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뭐랄까요? 이 사람이 글은 좀 재밌게 쓰는데 뭐랄까 좀 아주 깊숙한 어떤 스터디에서 나오는 글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이 맥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데 역사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빠진 부분들 혹은 약간 뭐지? 약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아마 포터하고 스타우트까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이게 사실 포터만 얘기해도 뭐 1시간 넘게 이 포터만 갖고도 강연을 뭐 1시간 반을 할 수 있고 또 스타우트도 자세히 들어가면은 스타우트야말로 진짜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맥주실록도 그 이 스타우트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 오마이뉴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글을 이제 기고를 하고 있는데 저저번 주에 제가 이제 기네스를 보냈거든요. 기네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맥주실록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에는 맥주 스타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맥주실록에는 기네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기네스 관련 얘기는 뭐 10분, 15분 갖고는 진짜 부족할 거예요. 어쨌든 좀 밸런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소개를 안 시켜드렸네요. 첫 번째 노래는 뭐였지? 네, 그 워크아웃이고요. 한앤셔트라고 하는 곳에서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포토와 스타우트 이 가문 맥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할 얘기도 많고 다른 데 가서 썰을 풀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으니까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는 민중기 타운 듣고 왔습니다. 민중기의 노래였습니다. 자,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오늘 들어가 보죠. 맥주 뉴스는 뭐 없어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서 넘어가고요. 이쪽에 포터와 검은 맥주들도 할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로 넘어갈게요. 자, 브리티시 포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 책을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관해서 보충 설명이나 수정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리티시 포터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 이 브라운 에일, 그러니까 브라운 맥주라고 되어 있는데 브라운 에일이죠. 브라운 에일로 이 포터는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운 에일을 펍에서 마셨을 때 이 통에 담겨서 여러 달 숙성되었는데 이 공정은 내용물을 부드럽게 하는 도움이 되었다. 이 시대 양조장 위생 상태를 고려했을 때 박테리아와 야생 효모인 브레타노마이시스가 틀림없이 나무통 안에 존재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미생물로 인해 맥주는 시큼해졌고 약한 젖산의 성질을 갖게 되었다. 런던 사람들 특히 무거운 짐을 배에서 내리고 소포와 상인의 물건을 여기저기 나르는 짐꾼 즉 포터는 이 맥주를 거리낌 없이 마셨다 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이상하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브라운 에일이라고 하는 맥주가 영국에 있죠. 원래 에일이라는 말 자체가 영국의 어떤 그 몰트 발효주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홉도 가장 늦게 사용한 편이고요. 1500년도 이후에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그루트 같은 걸 썼겠죠. 허브 맥주를 썼고, 그리고 그 몰트를 발효시켜서 먹었던 그 액체, 그 술을 이제 에일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면 발효 맥주와 에일이 거의 동급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에일은 영국의 맥주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기네들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던 그 몰트 발효주를 에일이라고 불렀고, 이후에 호비를 첨가한 몰트 발효주를 비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에 번역에 지금 브라운 맥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원문을 아직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브라운 맥주라고 하는 부분은 없죠. 영국엔 없어요. 브라운 비어라고 하는 말은 브라운 에일입니다. 근데 이 브라운 에일은 진짜 정체가 되게 모호한 맥주예요. 그러니까 브라운 에일은 그냥 갈색인 에일 맥주를 모두 브라운 에일이라 불렀고요. 그리고 페일 에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맥주는 다 어두웠어요. 몰트를 만드는 기술이, 그 몰트를 굽는 어떤 기술이,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몰트 색깔을 그냥 어두침침했어요. 이게 완전 까만색도 아니에요. 완전 까만색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기술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1817년에 다니엘 휠러가 이 로스팅 드럼을 갖고서는 완전 까맣게 다크 몰트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뭐랄까요, 로스티드 몰트였던 거예요. 색깔이 어두웠던. 물론 이제 페일 에일이 이제 페일 몰트가 그 전에 나오긴 하지만 페일 몰트도 지금처럼 황금색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 17세기 이전에 모든 맥주의 색깔은 그냥 갈색이었고요. 어두운 색. 그리고 그 맥주를 브라운 에일로 불렀던 거죠. 브라운 에일은 뭐 향미가 어떻다 이런 게 그냥 없어요. 그냥 색깔이 갈색 에일은 다 브라운 에일로 우리가 불렀던 거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좀 신비스러우면서도 엉망이면서도 뭐 이런 정체가 조금 불분명한 그냥 브라운 에일 통칭을 했던 거죠. 맥주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맥주 산업이나 맥주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이 기점을 대부분 다 산업혁명으로 보죠. 영국의 1차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맥주는 그냥 만들어 먹던 특별한 기술이나 과학적인 분류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스타일도 당연히 없을 거고요. 브라운 에일로 불렸던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배럴에 숙성을 했고 썼던 배럴을 또 사용하고 이러면서 이 배럴에는 당연히 미생물들이 있었겠죠.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의 맥주의 향미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고요.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젖산의 느낌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브레타노마이세스의 느낌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이 브레타노마이세스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이 브리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떤 맥주를 마시든지 이 브레타노마이세스의 이 향 있어서 이게 항상 이 영국 양조자들의 골칫거리였어요. 이게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 기술로는 뭐 소독을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배럴에 맥주를 담을 때 배럴에 불을 넣었어요. 불을 한번 훅 넣어가지고 안에 소독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마이야르 반응을 통한 향도 입히기 위해서 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배럴에 맥주를 넣기 전에 불을 한번 넣어서 한번 소독을 한 거죠. 지금도 소독 뭐 알코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뭐 이런 장면들은 이제 영화 속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해드렸던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옥토버페스트 비어 앤 블러드라고 하는 독일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어요. 진짜 재미없거든요. 재미없는데 저처럼 맥주 고관여자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극을 보면 뭐 판타지도 있고 약간 왜곡된 내용도 있지만 그 시대의 어떤 생활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옥토버페스트 비어 앤 블러드를 보면 1900년이에요. 1900년에 독일 뮌헨에 옥토버페스트를 둘러싸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옥토버페스트 테레젠비제라고 하는 곳에 맥주 텐트가 세워졌을 때 이렇게 대형 텐트가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맥주를 팔았으며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한 역사적 고증은 아닐지라도 대략 알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략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이제 그 맥주를 배럴에 담는데 안에다 불을 훅 넣어가지고 배럴 안을 한번 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주를 담거든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독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 맥주에서는 항상 오염된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굳이 정확히 얘기를 안 드려도 상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죠. 아마 이 브라운 에일 같은 경우도 이제 펍이나 에일하우스라고 하죠. 에일하우스나 이런 데서 팔았을 때 안 팔리는 브라운 에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생물의 공격을 받았을 거고 향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펍 혹은 에일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섞었어요. 신선한 브라운 에일과 조금 맛이 간 브라운 에일을 섞어서 안 좋은 향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섞은 브라운 에일이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 에일을 섞은 어떤 그런 맥주들, 그러니까 블렌딩 비어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뭐 쓰리 스레즈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죠. 쓰리 스레즈가 뭐냐면 그 세 개의 그러니까 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브라운 에일을 혼합해서 준 거예요. 그 세 개의 배럴에서 뽑아낸 브라운 에일을 섞어서 주고 이걸 쓰리 스레즈라고 불렀는데 이게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운 에일을 세 개를 섞다 보니까 색깔이 더 짙어지게 된 거죠. 더 어둡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개를 혹은 이게 세 개만 섞은 게 아니고 뭐 양조장에 따라서 10개를 섞었다는 데도 있고 뭐 20 몇 개를 섞었다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섞은 맥주를 에일을 그 짐꾼들이 좋아해서 포터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가 이제 17세기 넘어서 1600년대 이제 중반 후반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17세기, 18세기 이때가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의 시작인 시점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 노동자들이 이 런던의 템즈강에 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영국 대영 제국의 시작이 시작됐던 시점 이 대영 제국은 결국은 수출입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을 했고 그 중심이 런던 그리고 템즈강이었어요. 영국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식민지죠. 아프리카나 이런 어떤 아시아 쪽의 식민지에서 싸게 자원을 수탈을 해서 재가공을 해서 다시 식민지와 그 해외 시장에 파는 그 무역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이 원래 목화였어요. 목화. 인도에서 가져온 목화를 이제 방직방적을 통해서 실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뭐 옷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어떤 그 과정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런던은 인류 최초의 공업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업이라고 불리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길드 중심의 정말 가내수공업 정도였지. 뭔가 그 재료나 자원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대규모로 가공을 해서 다시 파는 이런 게 인류 역사상 없었던 거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됐던 곳이 바로 영국이었고 런던이었어요. 그래서 런던은 무역과 공업이 유례 없이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시작되었고 활발하게 전개되던 도시였습니다.
그게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이죠. 그리고 방적방직에 이제 물론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방적방직에 최초로 도입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증기기관, 석탄을 사용한 증기기관이 도입이 돼서 가장 효율을 본 곳이 바로 이 방적방직기였고, 그때부터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에 투입되면서 거대한 생산량의 발전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산업혁명이죠. 그죠? 그 당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역과 공업의 발전으로 그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노동력이 런던으로 모여들고 짐을 나르고 노동을 했던 노동자들이 이 쓰리스레즈나 브라운 에일을 섞은 이 블렌딩한 브라운 에일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짐꾼 포터들이 이 맥주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맥주 이름이 포터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 일본 분 책 뭐죠? 그 뭐더라? 그분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맥주 문화를 품다인가요?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도 불리기도 했지만 뭐 그 맥주를 이동하는 끌고 다니면서 맥주를 팔던 사람들, 즉 포터가 뭐 포터브래서 뭐 이게 포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많은 영국의 맥주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터라는 이름은 진짜 노동자들이 짐꾼이 좋아했기 때문에 불렸던 그 이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니까 이 맥주 양조장을 하는 사람이 야 차라리 그러면 내가 검은색의 아주 어두운 맥주를 만들어서 팔자라고 이제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펍에서 섞어서 색깔이 어두워진 맥주를 그냥 내가 양조장에서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니까 시작은 블렌디드 브라운 에일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제 양조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예 색깔이 어두운 맥주로 만들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722년입니다. 1722년이고 벨 브루어리라고 하는 곳에 랄프 하드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본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몰트를 섞거나, 그러니까 이 몰트를 다양하게 섞어서 색을 어둡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한 가지 몰트를 써서 세 가지 맥즙을 만든 다음에 그걸 섞어서 막 만들거나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어쨌든 색깔을 어둡게 만드는 양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맥주의 최초의 이름이 Entire Butt라고 하고 이렇게 명명되어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가 문화기 때문에 누가 뭐 이거 앞으로 포터를 하겠다 그래서 포터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점점 이름이 포터라고 불리기 위해서 이게 포터라는 이름이 된 거기도 하고, 인타이어 버트라고 하는 것, 처음에 이 맥주가 나왔을 때는 포터라는 이름이 없었던 거죠. 우리 맥주를 인타이어 버트, 혹은 주위 사람들이 야 이거 인타이어 버트라고 뭐 이렇게 마시면서 인타이어 버트라는 이름이 생성됐는데, 이후에 이게 거대한 어떤 트렌드가 되면서 그냥 어두운 색의 에일이, 다크 에일이 포터라고 통칭되고 이름이 정착되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몇 년 상관이 아니고 몇십 년 상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포터라는 맥주의 스타일은 원래 블렌딩이에요. 블렌딩이 원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다양한 맥주를 섞어서 먹는 것이 이제 초기 포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맥주를 섞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죠. 독일 애들은 맥주 순수령이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원래 그거는 그 바이에른 지역의 지역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남독일 제국의 핵심인 바이에른이 이것을 제국법으로 승격시키면서 독일 전체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원래 북독일 프로이센이나 뭐 작센이나 이쪽 왼쪽에 그런 쪽에서는 이 맥주 순수령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 1871년에 독일 통일이 되면서 제국법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맥주 순수령이
독일을 대표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수많은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맥주와 소세지를 독일 민족의 정체성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배경들이 뒤에 깔렸는데 어쨌든 독일 애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맥주 섞어 마실 수 있어? 하지만 영국이나 벨기에는 이 맥주를 블렌딩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포터의 블렌딩의 차간을 얻어서 만든 맥주가 벨지안 플레미쉬 레드 에일이죠. 플란더스 레드 에일이 이 당시에 최고 기술을 갖고 있었던 영국에 온 그 루덴바흐의 그 누구죠? 사람이? 하여튼 그 루덴바흐의 셋째 아들인가? 와가지고 이 포터에서 블렌딩하는 것을 보고선 우리도 플란더스 레드 에일이라고 있는 레드 에일을 이 블렌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섹시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란더스 레드 에일도 모주와 그 여러 가지 발효된 그 맥주들을 섞어서 다양한 또 카테고리들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어쨌든 포터는 이 브라운 에일을 혼합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 이것을 그 랄프 하두라는 사람이 아예 어두운 색 맥주를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는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되죠. 어쨌든 포터는 다크 에일을 얘기를 해요. 다크 에일을 얘기를 하고요. 자, 이 포터에서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좀 빠져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 산업혁명, 우리가 포터를 얘기했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뭐 강의에서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 산업혁명의 중심이었던 맥주,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맥주 혹은 최초의 이 자본의 투자가 들어간 맥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산업혁명에서 자본주의를 만드는데 가장 일조를 했었던 획기적인 발명품이 은행이에요. 은행. 주식회사는 네덜란드 이전의 자본주의의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지만 영국에서 시작했던 본격적인 자본주의는 이 은행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은행, 지폐 뭐 이런 것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자본가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요. 그 자본가들은 축적되는 자본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자본을 다른데 또 투자를 해서 자본 수익을 얻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어디에 돈을 투자를 하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이 돈이 돈을 벌어주느냐를 생각하게 됐겠죠. 그때 첫 번째 투자 대상으로 봤던 게 바로 이 맥주 산업이었어요. 특히 이 당시 가장 트렌디했던 포터에 이 자본이 막 투자가 되기 시작하고 조그맸던 그런 양조장들이 자본의 투자를 받으면서 거대해지고 정말 대량 생산, 대량 공장제 생산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혁명 포터의 관계입니다. 이 당시. 그래서 이 포터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맥주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 모든 계급에서 좋아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영국은 계급 사회인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영국은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공화정인 나라에서는 계급이 없는 이런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영국은 실제 계급이 있고요. 노동 계급과 귀족 계급이 지금도 있습니다. 또 왕족도 있잖아요. 또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자료도 좀 보고 책도 좀 읽으면서 얻은 지식은 이 노동자 계급은 이 귀족 계급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어떤 그 신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꿈도 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여러 가지 사립 뭐 대학교니 사립 고등학교니 이런 것들은 노동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노동자 집안 출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노동을 하는 뭐 그런 삶을 애초부터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토라는 맥주가 영국의 다크에일이라는 맥주로 이제 굳어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카테고리로 또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그 귀족 계급층에서 노동자들이 먹는 또 이 포터랑 같은 맥주를 또 마시기가 싫어서 좀 구별하기 시작한 게 로버스트 포터라고 하는 약간 고급 포터가 있었다고 하고, 이 로버스트 포터는 이제 그런 다시 재해석돼서 최근에 뭐 미국 크래프트 쪽이나 그리고 영국에서도 다시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쨌든 로버스트 포터는 고급 포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터도 알코올 도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쭉 읽어볼까요? 또 이 책도 자, 포터의 시대는 이렇게 시작됐다. 소규모 회사로 시작된 양조장은 대규모로 운영되면서 포터를 대량 생산했고 산업혁명의 자연스러운 제품이자 쉴 새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료를 만들어냈다. 영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이 맥주는 식민지로 공급되었고 당시 주된 무역 경로를 통해서 아일랜드, 덴마크,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인도에 상륙했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통 제조업자들이 전보다 훨씬 큰 양조 숙성 통을 제작하는 바람에 시장은 제품으로 넘쳐났고 런던도 예외가 아니었다. 1814년 메즈 브루어리에서는 부식된 숙성 통 테두리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20만 갤런의 포토가 쏟아져 나와 가옥이 포개되고 8명이 사망할 정도였다. 맨 끝에 거는 이게 어디냐면은 토트넘이에요. 토트넘. 우리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토트넘 있죠. 북런던이거든요. 저도 저번에 런던 갔었을 때 이제 토트넘 경기장 방문하느라고 그 동네를 방문해 봤는데 이 북런던 쪽이에요. 이 북런던 쪽에서 이 엄청나게 큰 이게 1814년이라고 하죠. 1814년에 이 통이 터져가지고 그 홍수가 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통이 터지는 바람에 뭐 사람이 죽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이 있고, 또 포터의 역사를 얘기할 때 종종 뭐 이런 에피소드들을 또 얘기하곤 하죠. 이 포터는 전 세계로 수출이 실제로 많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이 포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만든 곳이 또 아일랜드예요.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스타우트 얘기를 할 때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아일랜드 포터와 또 이 런던 포터가 구분되는 또 구분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포터는 한 200여 년 넘게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냥 에일 달라고 하면은 포터를 주는 게 굉장히 뭐 상식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기록들도 남아 있고요. 우리가 이제 IPA나 페일에일을 그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터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터는 1900년도 초반까지 영국을 대표하는 맥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맥주 하면 황금색의 탄산이 많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19세기까지만 해도 맥주 주세요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까만색을 연상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만큼 포터는 한 200여 년 넘게 영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풍미했었던 맥주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포터가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보기도 힘들어졌고, 그죠? 지금 나오는 포터들은 다 복원된 거예요. 복원된 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 가서도 실제 포터를 흔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가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영국 사람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이 나중에 말씀드릴 크래프트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더 공이 큽니다.
포터는 페이레일, 특히 이제 이후에 라거의 시대가 넘어오면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던 맥주예요.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포터는요, 한 10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 홈플러스, 이제 홈플러스에 잠깐 수입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홈플러스 밑에 그 선반에 보면 이 선반 그 당시만 10년 전만 해도 되게 재밌는 맥주들이 많이 수입이 됐거든요. 왜 그런 맥주들이 수입이 됐는지 그 당시에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포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이름만 들었던 포터가 있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먹기만 하고 사진도 안 찍어놓고. 그래서 정확히 무슨 포터인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0년 전에 한국에 포터가 잠깐 수입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마신 포터가 제 인생의 첫 번째 포터였어요. 그럼 지금 뭐 런던 포터 이런 거 있잖아요. 플러스 런던 포터 뭐 이런 거 이거 다 복원된 거예요. 이 런던 포터도 2005년인가에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포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오히려 영국이 아니었고 아일랜드였죠. 아일랜드의 이제 기네스 스타우트가 어떻게 보면 이 포터의 DNA를 가지고 여태까지 남아있는 그런 흑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네스의 스타우트는 그걸 아일랜드에서 다시 새롭게 정체성을 만들고 또 이름도 바꾸고 했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기네스는 완벽한 또 아일랜드의 또 맥주는 또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기네스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네스는 굉장히 어중간한 포지셔닝에서 맥주를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네스의 정체성은 지금 우리가 아일랜드 맥주, 더블린 맥주라고 하지만 그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영국의 DNA를 훨씬 많이 받았고 또 영국의 정체성을 또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우트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뭐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스타우트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포터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막 포터 스타우트 딱딱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또 아메리칸 포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지금 현재 포터 얘기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크래프트 영역에서 포터가 재해석되면서 다시 오리지널이 만들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국 포터가 또 완전 오리지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얘기들이 이제 이 포터와 스타우트 그리고 아메리칸 포터의 사이에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오늘 맥주실로 기네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기네스 얘기를 하면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얘기들을 조금 더 얘기를 미리 해드릴 수 있어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으셔야지 또 머릿속에 각인이 되시니까 계속 얘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노래는 김승민 드라이브인 듣고 왔습니다. 자, 기네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기네스는 다들 아시잖아요. 기네스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워낙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또 국내에서 워낙 마케팅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니아들도 많고요. 또 기네스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게 그 폭포수 같은 거품이죠. 질소, 나이트로젠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각인들이 있죠. 또 우리가 아일랜드를 가면 아일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는 먼저 기네스죠. 그죠? 그래서 기네스는 솔직히 굉장히 맥주적으로 할 얘기들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제가 기네스에 대한 글을 쓰면서 잡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기네스 자체보다는 이 아일랜드 역사를 먼저 좀 보면서 굉장히 조금 의아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아일랜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근데 아일랜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 다음 목표가 아일랜드를 반드시 가보는 겁니다. 아일랜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갔던 게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아일랜드를 가면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제 아일랜드를 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영 제국 그러니까 이 브리 뭐라 그러죠? 그레이트 브리튼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나라인 줄 알잖아요. 스코틀랜드, 웨일스, 뭐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가 다 같은 나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역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뭐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역사도 복잡하고 뭐 웨일즈와 영국의 역사는 복잡한데 솔직히 다 다른 나라거든요. 이제 자치권은 인정하되 이제 국방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곳에 묶여 있는 어떤 그런 연방제도인데 아일랜드는 아닙니다. 저는 아일랜드도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이 한때는 그 그레이트 브리튼 연방제도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민족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우리가 아일랜드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이리시 음악이죠. 흥미롭고 그 흥겹고 그런 음악들, 백파이프 들고 뭐 치마 입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성 패트릭 데이, 뭐 클로버, 초록색 맥주 이런 거 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타이타닉 그 3등 칸에서 있었던 그 타이타닉의 잭이 아이리시잖아요. 아일랜드 사람이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다루는 어떤 모습들. 아일랜드를 잘 몰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 그런 거였는데 아일랜드 역사를 우연하게 좀 알게 됐어요.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아일랜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나 하면서 책을 보면서 아일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깊숙하게 한 건 아니고 이제 흥미 차원에서 재미 차원에서 좀 봤는데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아일랜드 자체가 민족이 달라요. 앵글로색슨하고. 저는 예전에 진짜 무식했었을 때는 앵글로색슨인 줄 알았어요. 아일랜드도. 근데 아일랜드는 켈트족이고요. 완전히 다르고 켈트시고 그리고 아일랜드어도 따로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카톨릭이 영국보다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 패트릭이죠. 그 성 패트릭이 이제 5세기에 카톨릭을 아일랜드에 전파하면서 아일랜드는 뼈속까지 카톨릭입니다. 그죠? 종교도 달라요. 영국 같은 경우는 헨리 8세 이후에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이제 국교가 바뀌었잖아요. 개신교로. 하지만 아일랜드는 계속 카톨릭 중심의 국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와 영국은 잉글랜드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과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일랜드 역사를 보니까 12세기 헨리 2세 때 처음에 침공을 당해서 이제 식민지화가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헨리가 노르만족이잖아요. 헨리가 노르만족인데 노르만 왕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영국이 이 헨리 2세 때는 그래도 같이 이 아일랜드 문화와 같이 어울리고 또 흡수되면서 이 아이리시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잉글랜드에서도 뭐 겉으로는 이제 식민지 통치를 했지만 너그럽게 봐줬었는데 근데 이게 깨진 게 헨리 8세 때부터더라고요. 헨리 8세 때 성공회로 이 왕이 이제 개종을 하면서 지가 만들었잖아요. 뭐 개종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 아일랜드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요. 중세에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 많은데 역시 아일랜드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아일랜드를 굉장히 불행한 역사로 이제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버 크로멜 이때 굉장히 잔혹하게 아일랜드 사람들을 이제 다뤄서 지금도 올리버 크로멜을 굉장히
아일랜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KBS 역사 그날인가요? 거기 보면 아일랜드 대기근을 다루는 방송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거기 이제 아일랜드 교수님이 오셨어요. 부산대학교인가? 거기 계신 부산 그 교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올리버 크로멜만 보면 치를 떤다고 해요. 왜냐하면 올리버 크로멜이 그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되잖아요. 단두대 목을 자르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제 위치를 확고하기 위해서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쪽에도 역시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일랜드인이 반항을 하니 굉장히 잔인하게 그 아일랜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시대 때 우리를 탄압했던 그런 어떤 일본 사람들, 이제 일본인들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역시 아일랜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고 이후에 또 결정적인 일이 또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그 감자 대기근이죠. 그 감자 대기근도 역시 시작은 감자 역병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인재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그 중심을 삼았던 곳이 바로 더블린이에요. 영국하고 가장 가깝기도 했었고 또 이 더블린에 많은 영국인들이 또 이주를 또 하게 되면서 앵글로 아이리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아서 기네스도 이 앵글로 아이리시 출신이거든요. 이주를 하면서 이 더블린이 일종의 그 영국의 그 전초 기지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더블린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앞뒤를 모두 더 페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 더 페일의 베리어, 그러니까 일종의 장벽이라는 뜻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또 다른 영국이 된 거죠. 이 더블린이. 물론 이후에는 이제 북아일랜드 지역도 역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게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됐네. 야, 아일랜드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기네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일랜드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네스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맥주 회사가 됐는데요. 이 아일랜드 역사를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아일랜드는 1997년까지 정말 가장 못 사는 유럽이었거든요. 가장 처절한 나라였고. 근데 어떻게 기네스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돈을 잘 버는 맥주 회사가 됐을까요? 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지금 우리가 더블린 하면은 그 기네스를 생각하고 아일랜드 하면은 기네스 하면 아일랜드 맥주라고 생각하지만 아일랜드의 역사를 봤을 때 기네스는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하는 게 저의 문제의식의 출발이었고 이제 글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인사해야겠네요. 다음에 기네스 말씀드리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